오늘 저는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면역력에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겨울만 되면 감기가 도통 떨어지지 않고 기침이 한두 달씩 계속되고 몸은 늘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에요.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먹어도 증상은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 면역력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제가 20년간 노화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 노화연구센터가 함께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겨울철에 체온이 떨어지고 수면이 불규칙해진 노년층 그룹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백혈구의 활동성이 무려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전투 세포예요. 바이러스와 세균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세포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그룹에게 특별한 약이나 치료를 하지 않고 그저 생활 습관 딱 몇 가지를 바꿔본 겁니다. 그리고 단 4주 후 놀랍게도 면역 지표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백혈구 활동성도 염증 수치도 모두 개선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약도 안 먹었고 주사도 안 맞았고 비싼 건강식품도 먹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줄까요? 왜 우리는 감기만 걸리면 약부터 찾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면역력은 처방 전에 적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줄 수 있어요. 해열제, 기침약, 항생제. 하지만 이건 증상을 누르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면역을 키우는 건 아닙니다. 진짜 면역력은 처방이나 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반복하는 생활 속 습관들로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올 겨울 내 몸 내 면역력 키우고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이 왜 약해지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겨울에 유독 잔병이 많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몸의 깊은 체온이 떨어집니다. 둘째, 면역의 중심인 장이 약해집니다. 먼저 체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이상 감소한다. 이건 일본 도쿄대 의과대학의 공식 발표인데요. 실제로 체온이 낮은 그룹은 바이러스 감염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따뜻한 환경에서 활발히 움직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매년 약 1%씩 줄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속 깊은 온도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추위를 별로 안 타는데 사실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들. 이 모든 게 깊은 체온 저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은 단순히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의 본부 역할을 합니다. 장벽 안쪽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외부 침입자를 감시하고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염증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이 줄고 나쁜 세균이 늘어나면서 염증이 생기기 쉽죠. 특히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고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장 환경이 더욱 악화됩니다. 그 결과 장벽이 약해져 독소가 혈액으로 스며들고 피로감, 염증, 피부 트러블, 심지어 우울감까지 이어집니다. 즉, 정리하자면 체온 저하와 장내 불균형. 이 두 가지가 겨울철 면역력 저하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원인을 해결하고 몸의 방어세포를 되살릴 수 있는 면역력 회복 7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원칙 1. 체온 36.5도를 지키세요. 우리 몸의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체온이 36.5도여야 합니다. 이 온도를 지키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쉬워져요.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서도 체온이 정상보다 0.7도 낮은 그룹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 세포의 탐식 활동이 40%나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 물 한 잔입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500ml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속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벌컥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장이 놀라지 않고 수분이 세포 깊숙이 스며듭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외출 전에 어깨를 한번 돌려주고 발끝을 세워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주세요. 겨울철엔 혈액이 말단에 정체되기 쉬운데 이 간단한 동작이 몸 전체를 덮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목과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목에는 경동맥이 지나가고 배에는 장이 있어서 이 두 곳만 따뜻하게 해도 전신 체온이 올라갑니다. 얇은 목도리 하나, 복대 하나면 충분해요. 오늘부터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 면역력 회복의 시작입니다. 원칙 2. 위장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면역세포의 대부분은 장에 살고 있습니다. 장이 약하면 감기, 피부 트러블, 피로감이 함께 찾아오죠.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25g의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유익균이 빠르게 늘어나고 염증 수치가 15% 감소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의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밥 지을 때 귀리 한 숟가락만 섞는 겁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이 스스로 균형을 잡게 도와줍니다. 또 장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자주 드세요. 사과, 아보카도, 미역, 김, 청국장, 요거트.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입니다. 하루에 한 번 식사 중 한 가지라도 넣어보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먹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이 우선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살아있는 유익균뿐 아니라 그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요. 보충제는 의사와 상담 후 장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진 경우에만 고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장은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먹으면 소화 효소가 미리 준비되고 장내 미생물도 안정됩니다. 원칙 3. 잠은 최고의 면역 백신입니다. 면역세포는 자는 동안 재정비됩니다. 잠을 깊게 자지 못하면 면역세포의 감시 능력이 떨어져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을 유지한 성인은 정상 수면자보다 감염 위험이 약 4배 높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잠이 안 와요. 새벽에 자꾸 깨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수면 환경과 저녁 습관 때문입니다.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 첫째, 밤 11시 이전에 불을 끄세요.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강력한 회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둘째, 침실의 조명을 줄이세요. 몸이 어두움을 인식하면 멜라토닌이라는 회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세포를 재정렬시킵니다. 특히 스마트폰, TV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마세요. 셋째,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적당히 서늘한 환경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 게 가장 좋아요. 넷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속이 불편해서 자주 깹니다. 만약 새벽에 깬다면 억지로 다시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조용히 앉아서 폭식 호흡을 하거나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세요. 긴장을 풀면 자연스럽게 다시 잠이 옵니다. 원칙 4. 단백질은 면역의 재료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세포, 항체, 효소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효율이 떨어지므로 음식에서 충분히 공급해야 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기는 소화가 안 돼요. 나이 들어서 고기 먹으면 안 좋대요. 하지만 단백질은 고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란, 두부, 닭가슴살, 생선, 콩, 청국장 모두 훌륭한 단백질원이에요. 특히 계란과 두부는 소화 부담이 적고 아미노산 구성이 좋아서 시니어에게 최적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체중 1kg당 하루 1g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60g,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으로 채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먹는 겁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배출해버려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이렇게 나누면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단백질을 먹을 때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콜라겐 합성이 촉진되어 피부와 혈관이 함께 튼튼해집니다. 식사 후 귤 하나, 방울토마토 몇 개면 충분해요. 원칙 5. 햇볕은 최고의 면역 비타민입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주로 실내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타민 D 결핍이 흔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면역세포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호흡기 감염 위험이 30% 이상 낮았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겨울에 오래 나가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 손등과 얼굴이 햇볕을 받도록 가볍게 산책해 보세요. 날이 흐려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겨울엔 햇빛이 약해서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겨울 햇빛도 충분히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여름보다 조금 더 오래 쬐어야 하고 옷으로 가린 부분이 많아서 손등과 얼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내에서도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는 시간을 만드세요. 만약 활동이 어려운 날이 많다면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햇빛으로 채우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햇볕 쬐기와 산책을 함께하면 일석이조예요. 걷기 운동이 더해지면 근육이 자극되고 체온도 올라가니까요. 원칙 6. 스트레스를 짧게 끊으세요. 스트레스는 면역의 브레이크입니다. 몸이 긴장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상처가 늦게 아물고 감염에 더 쉽게 걸리고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도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중요한 건 길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폭식호흡입니다. 배를 천천히 내밀며 넉 박자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6박자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호흡을 3번 반복하는데 고작 2분도 안 걸립니다. 캘리포니아 심장연구소에 따르면 이 간단한 호흡을 하루 2번만 실천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0% 낮아진다고 합니다. 왜 복식호흡이 효과적일까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 두 가지로 나뉘는데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이완 모드로 전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일기입니다. 하루에 3가지만 적어보세요. 종이 노트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맑아서 좋았다.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손주가 전화해서 기뻤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지금 떠오르는 감사한 일 3가지 댓글에 적어보셔도 좋고요. 면역력은 이렇듯 작고 조용한 순간들에서 천천히 회복됩니다. 원칙 7. 수분과 순환이 면역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혈관과 림프관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면역세포는 제때 필요한 곳에 도착하지 못해요. 수분과 순환은 면역력의 기본이자 마지막 열쇠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노년층이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실제로 그 절반도 채 마시지 않습니다. 나는 물을 별로 안 마셔도 괜찮아요. 별로 갈증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몸속은 이미 마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면역세포가 더 쉽게 순환합니다. 특히 겨울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입안과 기관지, 점막이 마르기 쉬운데 점막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코 속, 입안, 목의 점막이 촉촉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점액에 걸려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점막이 마르면 바이러스가 쉽게 세포에 달라붙어 감염을 일으킵니다. 하루 1.5리터를 한 번에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자주가 원칙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컵, 식사 사이마다 반 컵, 잠들기 전 따뜻한 물 1모금. 이렇게 나누면 부담 없이 수분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엔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운동도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우니 지금 앉아서 따라해 보세요.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종아리 펌프 운동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종아리 근육을 수축이완하면 아래로 내려간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겨울철 부종이나 손발 냉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니 지금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듯 마지막 원칙으로 수분과 순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1잔으로 바꿔보시고요. 틈날 때마다 발끝 움직이며 종아리 운동도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순환을 깨우고 면역세포가 움직일 길을 열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7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다 기억하고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것만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체온 지키기. 아침에 미지근한 물 1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둘째, 장을 편안하게 하기. 밥에 귀리 1 숟가락만 섞어보거나
김치, 된장, 청국장 하루에 한 가지만 추가하는 것. 셋째, 밤 11시 전에 불을 끄고 취침하기. 면역세포는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30분만 일찍 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 볼까? 나는 밥에 귀리를 섞어 볼까? 나는 30분만 일찍 자볼까? 하나만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시고 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지면 그때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면역 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꼭 하세요. 이걸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정답은 다시 한번 꾸준히입니다. 면역력은 운동처럼 서서히 올라갑니다. 하루 이틀로는 체감되지 않지만 일주일, 한 달, 세 달이 지나면 몸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어요. 72세 김모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고 항상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점심 산책 15분, 밤 11시 전 취침, 이 세 가지만 4주 동안 지켰더니 40년 만에 감기 없이 겨울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장이 약해서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사셨는데 귀리밥과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신 결과 8주 만에 소화제를 끊었다고 해요. 여러분, 면역은 실천의 근육입니다. 조금씩 반복할수록 강해집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도 많고 이미 약을 먹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면역세포는 매일 새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돼요. 피부세포는 28일마다, 장점막세포는 35일마다, 백혈구는 며칠에서 몇 주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몇 주 안에 새로운 세포들이 더 건강한 환경에서 태어나기 시작해요.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세포를 만들었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세포를 만듭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몸은 따뜻함을 원합니다. 찬 공기보다 따뜻한 음식, 무리한 운동보다 규칙적인 호흡, 비싼 보충제보다 충분한 수분.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면역의 토대를 다시 세워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면역력 향상의 7가지 대원칙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하나, 체온 36.5도를 지키세요. 미지근한 물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요. 둘, 장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꾸준히요. 셋,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어두운 환경이 핵심입니다. 넷, 단백질을 매 끼니 챙기세요. 손바닥 크기만큼이면 충분해요. 다섯, 햇볕을 매일 15분 쬐세요. 산책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여섯, 스트레스를 짧게 끊으세요. 복식호흡 3번이면 충분합니다. 일곱,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을 움직이세요. 조금씩 자주가 원칙입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면역은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길러지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일상 속 작은 노력의 순간이 모여 내 몸의 면역력을 다시 세웁니다. 오늘의 물 한 잔이, 내일의 한 걸음이, 그리고 한숨 대신 깊고 편안히 내쉬는 호흡 한 번이 여러분의 겨울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루틴을 바꾸는 첫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 몸이 스스로 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여정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올 겨울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